코로나19 경구 치료제인 팍스로이드가 긴급 사용 허가를 받았죠. 맞기 전에 꼭 반드시 알아야 할 리터러시가 있습니다. 이 팍스로이드는 코로나19의 예방약이 아니고요. 코로나 감염 환자가 치료를 위해서 먹는 치료약물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코로나가 걸리면 이 약물을 복용이 가능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적응증을 이제 받은 내용을 설명드리면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환자, 좀 어렵죠. 누가 중증이 될지 이제 어떻게 아실지 궁금하실 텐데요. 병이 점점 진행돼서 코로나가 심해질 환자분들은 아무래도 고령 환자분, 면역 저하자 이런 환자분들이 훨씬 중증으로 이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약은 65세 이상의 고령 환자나 면역 저하자 환자가 우선 복용하기에 이렇게 이제 지침이 내려왔었어요. 하지만 지난 1월 22일 날 60세로 연령이 조금 하향 조정되었고, 이번 2월 7일부터는 50세 이상의 환자라도 기존에 당뇨, 고혈압, 만성 콩팥병 또는 이제 암 환자 이런 환자들도 이 처방을 받아서 복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팍스로비드라고 이름 같아서는 한 가지 약처럼 보이지만 이 약은 실제로 하나의 약은 아니에요. 한꺼번에 두 알을 복용해야 하는 니르마트렐비르라고 하는 좀 어려운 이름인데, 이게 주 약제이고, 이 니르마트렐비르의 효과를 더욱더 이제 세게 나타나기 위해서 복용하는 리토나비르라는 약이 또 하나의 약으로 이 세 알약을 같이 드시게 됩니다. RNA 바이러스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게 되면 결국은 자기 바이러스를 또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바이러스에. 그래서 자기 RNA를 이용해서 길다란 단백질 가닥을 먼저 만든 다음에 이 긴 단백질 가닥을 사용하기 좋게 여러 작은 조각으로 잘라서 바이러스 복제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람한테는 없지만 이 바이러스에만 있는 3CL 단백 분해 효소라는 것을 이제 사용해서 이 긴 가닥의 단백질을 잘라서 이제 사용하기 편하게 바이러스 복제에 활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런 바이러스에만 있는 이 단백 분해 효소를 억제를 하면 결국 사람한테는 해가 없고 바이러스만 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약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자, 효과를 최대한 보기 위해서는 역시 올바른 복용 방법이 중요합니다. 이 분홍색의 니르마트렐비르 두 알하고 흰색인 리토나비르 하나를 동시에 통째로 삼켜야 됩니다. 약을 씹어 드시거나 이렇게 되면 위에서 오히려 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제 씹지 않고 삼키는 게 중요하고요. 5일 동안 하루에 2번 12시간 간격으로 복용을 합니다. 식전, 식후 언제 먹는지 궁금하실 텐데 복용 시간은 식사 여부와는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기존의 백신 부작용이 심심치 않게 방송에 보고되고 주위에 부작용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이 이제 생기면서 이 먹는 치료제도 혹시 부작용이 있으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일부 환자에서는 이 같이 포함된 리토나비르 때문에 이제 설사나 오심 또는 미각 이상 등의 이 위장관 부작용이 일부 나타나는 것은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증상이 생기시면 의사선생님하고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주의사항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식약처에서는 이 팍스로비드를 복용할 때 같이 복용하는 걸 가급적이면 피해야 될 28가지 약물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약 중에 진통제, 피록시캄, 프로프록시펜, 또 항협심증제인 라놀리진, 또 우리 통풍 때 쓰죠. 콜키신, 또 이제 수면제인 미다졸람, 트리아졸람 이런 약들 20개 성분은 이 팍스로비드와 같이 쓰게 되면 팍스로비드의 구성 성분인 들이 오히려 우리 몸 안에서 이 농도가 올라가게 하는 역할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런 약들을 같이 썼을 때 이 팍스로비드의 약들이 간에서 잘 분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아팔로타이드나 아니면 경련제, 페니토인이나 카바제핀, 리팜핀 이런 6개의 성분의 약들은 오히려 팍스로비드가 간에서 또 너무 빨리 대사를 하게 하는 작용을 하고 있어서 같이 복용했을 때 이 충분한 약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지만 이런 28가지의 약물을 복용 중인 환자는 우리가 치료 목적으로 팍스로비드를 사용을
하지만 약물의 농도를 너무 원치 않은 농도로 높여서 독성이 나타나거나 또 너무 낮추면 치료 효과가 떨어지겠죠.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식약처에서는 병용 금기로 지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약물을 처방할 때에는 DUR, 다른 말로 설명드리면 약물 안전 사용 서비스라고 하고 이 컴퓨터로 처방을 할 때 그 정보가 이제 화면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환자가 기존에 처방받아서 복용 중인 약물의 상세 내역을 확인을 하고 또 심평원에서 제공한 정보를 보고 같이 사용하면 안 되는 약들을 미리 파악해서 처방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가 아니고 과거에 처방받은 약을 지금까지 복용하는 환자라면 이런 DUR 정보에 누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약을 많이 복용하는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역시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알아야 될 리터러시는 이 팍스로비드는 중증의 간 장애 환자, 또 신장이 기능이 많이 떨어진 환자한테는 투여가 권장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만성콩팥병 4기나 5기 환자한테는 투여하면 안 되고요. 중간 정도로 떨어진 만성콩팥병 3기 환자 정도에서는 이 느르마트렐비르의 투여 용량을 평소의 절반으로 감량해서 복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평소에 콩팥 기능이 감소되어 있고 또 만성콩팥병을 앓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은 이 약을 처방받기 전에 주치의 선생님과 꼭 만성콩팥병을 진단받은 적이 있다. 그리고 내 자녀 신기능이 얼마나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셔서 안전하게 코로나19를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어려운 시절이죠. 우리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안전하시길 바라고 리터러시엠은 여러분께 보다 알기 쉽고 정확한 의학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